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의 지형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르시시즘.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이기적인 사람, 혹은 타인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냉정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미디어에서도 나르시시즘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하죠. 하지만 만약 나르시시즘이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동력이자 건강한 힘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의 두 얼굴, 즉 우리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건강한 나르시시즘과 관계를 파괴하는 병적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신의 아주 이로운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조절하고 삶의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건강한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됩니다. 이 놀라운 힘은 아주 어린 시절, 생후 18개월 무렵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이가 엄마라는 안전한 세상과 잠시 안녕을 고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서 분리되어 세상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여정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원천이 바로 과대성, 즉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환상에 가까운 부풀려진 자기 개념입니다. 유아기적 과대성의 일부는 우리 안에 평생 남아 때로는 비현실적인 꿈을 꾸게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게 하며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열망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극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인 셈이죠. 오히려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빛나는 나르시시즘은 관계를 병들게 하는 악성 나르시시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바로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의 원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자기애를 오염시키고 비틀고 왜곡하여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시킨 뒤 그것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 주입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입니다. 이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르시시즘은 결코 이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은 긍정적인 적응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자기 효능감, 즉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유아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이는 대부분의 경우 엄마로 대표되는 안전기지로부터 분리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이는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 세상을 탐험하고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지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탐험적 행동이 벌받지 않고 오히려 격려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때 좋은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을 위한 시도를 결코 처벌하지 않습니다. 코엇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에 아이가 과대자기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느 정도의 과대성을 필요로 하며 현명한 부모는 거울처럼 아이의 그 모습을 비춰주고 격려하며 아이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다소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행동을 보일 때 부모는 아이를 억누르거나 창피를 주는 대신 그 자신감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대성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결정적인 시기만큼은 아이의 과대성이 존중받고 격려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본질적으로 성인보다 더 나르시시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나르시시즘적 방어기제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만약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과잉 보호하거나 반대로 방임 또는 학대하며 자녀가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을 막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런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자기의심, 자기혐오, 그리고 만성적인 실패감과 부적절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과대성이라는 나르시시즘이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의 과장된 말과 행동, 허황돼 보이는 계획들은 사실 자기 붕괴와 자기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이 과대성은 본질적으로는 인지적 왜곡이자 환상이지만 청소년이 잠시 현실의 불안과 자기의심에서 벗어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가짜 전능함과 전지함으로 무력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스스로를 전능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삶에 대한 통제력이 더 높고 우울감이나 자존감 문제를 겪을 확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치열한 입시, 경쟁과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대성이 왜 필요한 방어기제가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대학에 갈 거야. 나는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와 같은 다짐들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자아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시욕이나 착취, 특권 의식과 같은 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갖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예견하는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돈과 사회적 인정을 목표로 삼는 약간의 나르시시즘적 성향은 학업 성취와 성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제때 끝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유아기의 원초적인 나르시시즘과 청소년기의 방어적인 나르시시즘이 성인이 되어서도 해소되거나 변화하지 않고 마치 화석처럼 그대로 남아있을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삶의 경험과 현실과의 마찰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미성숙한 자기애가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시간 속에 갇혀버린 어른 아이입니다. 그들은 성인의 인간관계를 마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의 무대를 재현하듯 대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대신 자신이 분리되어 독립해야 할 엄마의 역할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유아기적, 청소년기적 나르시시즘과 과대성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나 반항적인 10대가 어른의 연애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성인의 관계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일 수 있으며 분리와 개별성은 누군가를 거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모든 것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었던 낡은 전략들, 즉 과대성과 자기중심성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국 그 전략들은 성인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대신 철저히 파괴할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피터팬처럼 성장하기를 멈춘 채 끝없이 실패한 어린 시절의 과제를 반복하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연극에 휘말린 상대방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자기의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성장을 멈춘 채 관계를 파괴하는 미성숙한 유아기의 얼굴입니다. 나르시시즘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이해하고 잘 가꾸는 것, 그리고 타인의 미성숙한 나르시시즘을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온전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